생각을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이 환희 그리고 낯섦,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? 라는 두려움. 이거를 이제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큰 돈이 이제 들어올 텐데 세수만 이렇게 거치는 거고 또 기업의 초과 이윤도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? 소위 얘기하는 삼전 닉스. 그리고 요새 그렇죠. 보면 뭐 누가 뭐 어떻게 해서 뭐 무슨 뭐 20억 대박이 터졌대 뭐 이제 이런 30대 교사 부부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면서 한편으로는 또 박탈감도 있어요. 그러니까 예.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. 심리적 박탈감도 굉장히 크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엄청난 세수가 거치는 것을 정부가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. 어제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미래 세대라는 표현을 썼고요. 예. 앞서서 또 김용범 실장도 이 돈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. 말씀하신 이 상황 진단에 따라서 재정 전문가로서 어떻게 좀 비전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? 조개만 주울 게 아니라. 그렇죠. 예. 근데 문제가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상대적 박탈감 정도가 문제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. 저는 상대적 박탈감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 박탈 자체가 큰 문제라고 봅니다. 절대적 예, 박탈. 어제 그 예산처 장관, 뭐 차관, 실장과 뭐 같이 좀 전문가 간담회가 있었는데요. 네. 거기서 모 전문가가 실제로 말한 발언이 뭐냐면은 환장할 만한 경제 지표 어떡할 거냐라는 그 워딩이 나왔어요. 전문가가 예, 장관 앞에서 환장할 만한 환장할 예, 근데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할 거냐. 저는 이 환장할 만한 경제 지표도 예. 굉장히 아주 정제된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상민 의원은 어떻게 평가해요? 왜냐하면은 네.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쁜 지표는 또 극단적으로 나빠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세수, 뭐 경상 성장률 굉장히 좋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근데 경상 성장률이 15%인데 실질 성장률이 3%다라는 얘기는 10% 이상이 네. 이 총 물가 지표가 한 10% 이상이라는 얘기예요. 뭐 물론 소비자 물가는 네. 뭐 한 3% 이하지만 뭐 총 물가, 전체 물가, 이렇게 수출 물가까지 다 포함한 네. 이 전체 물가는 10% 이상인 거고 예. 그리고 이렇게 이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게 환율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.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맞아요. 있어요. 원화 가치가. 그리고 취업률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. 맞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그렇다면 취업률도 안 좋죠. 환율도 이렇게 올라가죠. 그렇죠.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적인 박탈을 경험하는 사람도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존재하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저만 하더라도 지금 저는 거의 소방 맞을 위기가 있는데요. 왜 또 소방 맞을 위기겠어요? 왜냐하면은 저는 그냥 네. 경제 이론만 봐서 네. 저희 집에서 좀 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네. 이렇게 수출이 잘 되면은 예. 당연히 환율은 떨어지는 거다. 그래서 팔아야 된다라고 네. 해서 진작 팔았습니다. 예.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예. 너는 뭐 하는 XX냐. 그러니까 맞아요. 그러니까 이런 예.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좋은 지표는 너무도 좋고 나쁜 지표는 너무도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상대적 박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박탈을 그런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. 네. 이것이 아직까지 이 실물 경제로 돌아오지 않아서 느끼는 사람이 저를 비롯한 소수임이지만 네. 앞으로 이제 6개월만 지나고 실물 경제 이제 지표가 예. 이 실물 경제로 이제 분명히 전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다면 이제 절대적으로 부를 느끼는 계층과 절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계층이 완전히 이분화되는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조개만 줍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근데 얘기죠. 사실은 이제 양극화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더 극단적 상황 절대적 상황으로까지 이제 갈 거다. 올 하반기. 저는 사실 올해를 양극화 원년이라고 평가합니다. 저는 그동안 우리나라 양극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여태까지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. 왜냐하면 시장 양극화는 조금 심각했지만 네. 그래도 이 가처분 소득 양극화는 국가의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어요. 네.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주 안 좋은 반전이 저는 올해부터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까지 양극화가 첨예하게 대립될 거라고 보십니까?
일단 그 가처분 소득의 양극화는 좋아졌거든요. 여기서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돈 버는 사람은 돈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벌지만 국가 재정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은 세금으로 좀 환수를 하고 돈 못 버는 사람은 국가 예산 지출을 통해서 약간의 도와주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 양극화는 점점 개선이 되어 왔어요.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돈 버는 사람들은 삼전 닉스를 통해서 돈 버는 거잖아요. 네. 삼전 닉스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? 그러니까요. 안 내요. 예. 왜냐하면 금투세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예. 돈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예. 돈을 안 버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복지제도가 늘어나고 있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처분 소득의 양극화도 다시 심화되는 저는 양극화 거의 원년 정도로 뭐 여태까지 안 좋았지만 조금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네. 아니라 양극화 원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.